영등포 백상호 강정구야. 당신이 강정구 형사. 천국보다 아름다운 8화 리뷰 9화 예고 분석. 여러분, JTBC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8화를 보신 분들 다들 그러셨죠?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다. 이건 거의 사후의 감정 수사극이다. 맞습니다. 단순히 천국에서 재회한 부부의 이야기라고만 보기엔 지금 이 드라마가 다루는 서사는 너무도 촘촘하고 묵직합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8화의 핵심 장면들, 해숙의 2개의 반지 발견, 낙준과 강정구의 충격적 재회, 해숙과 시어머니의 전생자결 장면, 여기에 9화 예고편의 한 줄 고백과 함께 드러난 숨겨진 인물들의 연결고리까지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해석해보려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놓쳤을지도 모르는 뇌피셜 포인트들, 소미의 정체, 강정구의 과거, 낙준의 사고에 대한 미스터리, 해숙의 전생 속 업보까지 한 땀 한 땀 꿰매어 정리해드릴게요. 영상 길이 8분? 부족합니다. 이건 최소 30분짜리 감정 리셋물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개의 반지와 거울에 비치지 않는 존재, 마이너스 감정의 발화점. 8화는 한마디로 모든 복선이 동시에 격발되는 회차였습니다. 먼저 해숙이 2개의 반지를 발견하는 장면부터 살펴볼까요? 해숙은 천국에서도 여전히 눈치가 빠른 인물입니다. 단순히 사소한 장신구 하나가 아니라 그 반지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의심합니다. 원래는 소미가 낙준에게 건넸던 유일한 반지. 그런데 같은 디자인의 반지가 또 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시청자라면 이쯤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이건 누군가가 같은 기억을 복제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기억이 수정된 흔적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천국이란 곳에서조차 감정은 조작되지 않지만 기억은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듯한 이 장면. 해숙의 의심은 정확했고 그때부터 그녀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거울에 비치지 않는 소미. 이건 단순히 귀신의 클리셰가 아닙니다. 여기엔 존재의 불완전함이 담겨 있습니다. 소미는 아직 천국 시스템 안에서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되지 않은 인물일 수 있어요. 즉, 누구의 인연으로 인해 임시 입국된 존재거나 아직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심판 보류 중인 존재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불완전함은 바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진 순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승에 있는 낙준, 천국에서 맡은 우편 업무로 인해 다시 이승을 방문하게 되죠.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온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소미. 문제는 그녀가 이승에 도착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길 한복판, 낯익은 셔츠를 입은 노인이 서 있습니다. 하와이안 셔츠, 거친 눈빛, 그 남자는 바로 강정구. 그리고 그 순간 소미의 표정이 확 바뀝니다. 숨겨져 있던 감정이 폭발한 듯 그녀는 본능적으로 정구의 목을 움켜줍니다. 당신 왜 그랬어? 천국의 얼굴이 아닌 이승의 격렬한 감정이 소미의 몸에서 터져 나옵니다. 낙준은 당황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거울에 비친 광경입니다. 강정구는 비치지만 소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 이건 단순히 죽은 자의 특성이 아닙니다. 소미의 정체가 여전히 미완이며 천국의 규칙에 온전히 속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시각적 장치였죠. 낙준은 강정구를 보호하기 위해 소미를 뜯어 말리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건 낙준의 내면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그의 과거 기억 속 장면과 완전히 겹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낙준은 이미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소미와 강정구의 다툼, 그녀가 강정구를 향해 분노하던 그날 밤. 그 장면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청자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이건 오래된 복수, 혹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심판이다. 이승과 저승을 동시에 넘나들며 드러나는 이 복선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윤회적 갈등 구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소미의 과거와 강정구의 죄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얽힌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강정구와 낙준마의 그날의 진실, 재생되는 과거의 비극. 8화에서 드러난 강정구의 존재는 단순한 악역을 넘어선 감정의 방아쇠였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의 진정한 무게감은 과거와 연결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강정구는 과거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범죄자를 쫓고 수사의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이죠. 하지만 정의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그 개인의 감정과 오판은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낳습니다. 바로 그 피해자 중 하나가 낙준이었을 가능성. 낙준은 젊은 시절 한 사건의 증인 혹은 피해자로 강정구와 연루됐고 강정구의 과잉 대응으로 인해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 결과 낙준은 무려 60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고 그의 삶은 말 그대로 멈춰진 시간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두 사람의 인연이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소미, 그녀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소미는 강정구와 감정적으로 얽혀 있었고 분명 갈등이 있었습니다. 강정구와 심하게 다투던 소미, 그녀는 분노에 휩싸인 채 정구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누구에게도 말해지지 않았고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천국에서 이승으로 따라 내려온 소미, 낙준과 함께하는 우편 업무 도중 그녀는 우연히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한 노인을 보게 되죠. 바로 그 순간 과거의 상처가 폭발합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정구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낙준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합니다. 당신 왜 이러는 거야? 이 장면은 마치 미완의 기억이 재현되는 듯한 데자비. 하지만 이번엔 확실히 다릅니다. 정구는 늙었고 소미는 천국의 존재.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울에 비치지 않는 소미의 형상은 그녀가 아직 정체를 밝히지 않은 특수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낙준은 정구를 구하기 위해 소미를 말립니다. 하지만 그 안의 감정은 복잡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진실을 마주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지금 그 진실이 눈앞에서 살아 숨쉬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단순한 과거의 반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가까운 메시지. 상처는 잊혀지지 않는다. 용서 없는 감정은 죽어서도 따라온다. 강정구, 낙준, 소미 세 사람의 얽힌 과거는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삼각고리는 다음 회차에서 더 큰 폭풍으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해숙과 종비 전생의 칼날, 이번 생의 용서. 8화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감정적으로 무게감 있던 장면 중 하나. 바로 해숙이 천국지원센터 화면을 통해 전생을 목격하는 순간입니다. 화면 속 조선시대의 어느 안채, 무릎 꿇은 여인과 단정히 머리를 올린 노모. 그 노모가 바로 해숙.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이는 지금의 시어머니 종귀. 놀랍게도 두 사람의 위치는 지금과 정반대. 전생에서는 해숙이 시어머니였고 종귀는 그 며느리였습니다. 가문을 위해 해라. 해숙은 침착하게 은장도를 건넵니다. 종귀는 말없이 그 칼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암전되기 직전 칼을 들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자결. 이 장면은 단순한 업보 회수의 의미를 넘어서 전생의 감정이 어떻게 이번 생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장면입니다. 그럼 왜 종귀는 자결해야만 했을까요? 여기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전쟁 중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어린 며느리. 종귀는 외로움 속에서 외간 남자와 연문을 합니다. 당시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이는 가문의 수치였고 해숙은 시댁의 체면을 위해 스스로 결단할 것을 명령했던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종귀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결백했지만 권세가나 시댁 안의 내분으로 인해 희생양이 된 것이죠. 해숙 역시 진실을 모른 채 가문을 위해란 명분으로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간 셈입니다. 이 경우 해숙은 전생부터 지금까지 그 죄책감을 품고 있는 것이고 종귀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번 생에서 계속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정치적인 문제나 가문의 스캔들을 덮기 위한 희생. 해숙의 아들이 비리 혹은 반역 사건에 휘말렸고 그 여파가 며느리로 번질 것을 우려한 해숙이 스스로의 손으로 불씨를 끄려 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종귀는 그 말이 닿기 전에 죽음을 택했고 그 미완의 감정은 이 생에서 10월대의 억척한 시어머니로 재탄생한 겁니다. 해숙이 지금껏 왜 그렇게 강인하면서도 죄의식을 숨기지 못했는지, 그리고 종귀가 천국에서도 왜 여전히 그녀를 몰아붙이는지 이 전생 장면 하나가 모두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해숙의 눈물입니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만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 눈엔 충격보다 후회, 두려움보다 슬픔이 어립니다. 해숙이야말로 이번 생에서 진정한 속죄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인공인 겁니다. 구화 예고 분석 목사의 어머니, 아니면 천국 시스템의 결함? 자, 이제 마지막 파트, 바로 구화 예고 분석입니다. 구화의 예고편은 단순한 감정 충돌의 암시를 넘어서 본격적인 정체 폭로와 세계관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소미라는 인물이 자리 잡고 있죠. 예고편의 가장 중요한 대사.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들린 순간 시청자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야 말한다, 드디어. 그렇다면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추측은 바로 우리가 줄곧 미뤄왔던 목사의 생모설입니다. 소미는 생전 어린 나이에 죽은 목사의 어머니였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 천국에서도 미완의 존재로 남게 된 것. 이 설정은 이미 예고된 복선들과 정서적으로도 매우 설득력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봅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시나리오. 소미는 목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승과 저승 시스템 사이에 끼인 유일한 오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천국의 규칙조차 파악하지 못한 특이 케이스. 그녀는 실제로 죽은 적이 없거나 혹은 이승에서 아직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혼 일부만 이탈해 천국에 도착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혼수상태 입자 영혼 이송 오류. 이 가설이 성립한다면 8화에서 보여준 소미의 이승투사 능력, 즉 거울에 비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승의 강정구를 공격한 장면은 단순한 귀신 노름이 아니라 천국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예외 현상이라는 거죠. 센터장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도 그녀가 기존 환생 시스템이나 윤회 규칙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라고 말하려 했던 건 단순한 신분 고백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경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 소미는 실은 천국과 지옥 시스템을 설계한 창조자의 의도와 관련된 실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시뮬레이션 속 버그처럼 그녀는 감정, 기억, 사랑, 죄책감이라는 코드가 뒤섞인 채 한 번도 분류된 적 없는 첫 번째 케이스. 이 드라마가 인간의 감정과 윤회를 다룬다면 소미의 존재는 결국 심판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제를 위협하는 변수입니다. 즉 그녀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도 온전히 떠나야 할 혼도 아닌 상태. 이 캐릭터 하나로 인해 천국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전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전개는 드라마의 장르를 휴먼 드라마에서 철학 스릴러로 급전환시킬 가능성까지 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구화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숙은 드디어 소미의 정체를 듣게 되고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낙주는 진실 앞에서 혼란을 겪지만 과거의 죄와 용서를 다시 되짚으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목사는 자신과 연관된 과거의 여자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첫사랑의 감정 혹은 유대의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센터장은 그녀의 존재를 문제 삼기 시작하고 천국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해숙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이 대사 하나로 모든 관계는 다시 제로에서 시작됩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제 진짜 하늘보다 복잡한 마음속 천국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